이런 시장에서 굳이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 그건 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플랜을 좀 잘 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방 소액 투자로 강의도 하고 있고, 이번에 111 부동산 투자 인력이라는 책을 쓴 세비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새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안개석이에요. 나 앞이 안 보여, 막.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좀 투자를 계속 하시는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이 외부적인 상황이 저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자 폭탄급?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개 속이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뭐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은 이제 집 좀 사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1주택자 막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다들 멘탈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하세요? 일단은 말씀드릴 때 너무 무리하긴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대출이잖아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금리가 거의 몇 배씩 뛰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너무 이제 심해졌거든요. 이게 주변을 봐도 원리금 그 대출 갚는 부담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거의 늘어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분들도 잠이 안 온대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특히나 뭐 내가 정말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에서 굳이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 그건 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조금 이런데 플랜을 좀 잘 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주택자 분들은 정체나 하락일 때 갈아타는 게 좋지 않아요?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쵸.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하락기가 더 유리해요. 그 이유가 이제 상승기 때는 좋은 아파트랑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격차가 더 커져요. 근데 하락기에는 좋은 아파트도,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도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내 집을 팔고 일단 가야 되잖아요. 안 팔리는데요. 정말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그 가격 이하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는지. 왜냐면 다들 매수했던 금액은 다를 테니까. 저는 실제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하락기였는데 이 집을 내가 3억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그냥 아래로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인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걸 그냥 싸게 팔아도 어차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거기가 더 많이 오르면 충분히 내가 손해를 본 거 나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가격 이하로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 지인은 어떻게 했냐면 전세를 놔요.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는 거는 손해다. 근데 전세를 내놓으면 내가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많이 내놓는데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전세가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가요, 요즘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이 정말 똘똘하다, 내가 사는 그 곳에서도 수요가 많고 괜찮은 곳이다, 그럼 저는 굳이 이걸 무리해서 싸게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또 나중에 상승 흐름이 오면 올라가니까 내가 정말 무리하게 대출을 안 받았다면 가능하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똘똘하지 않은 거예요. 어중간에. 금매로라도 이렇게 저렴하게 매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리하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무주택자는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집 하나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거면, 지금 뭐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래 무리해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한다, 그건 조금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갈아타기 할 때 어떤 오류에 빠졌었냐면 받고 싶은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팔래 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1억을 손해보는 상황을 느꼈거든요. 결국에는 내 걸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는 뭐가 진전이 안 안 되더라고요.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샀는데 떨어져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난 사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계속 내려가요. 그럼 겁이 나서 못 사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을. 나는 지금 이 집값에서 뭐 30% 정도 빠졌을 때 난 이거 살 거야. 우리가 이제 매달 받는 월급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거기서 원래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제하고 그 돈이 남잖아요. 거기서 50% 정도 되는 것만 내가 대출금 상환하는 데 쓰고 원리금? 나머지 이제 50%는 여유 자금을 놔두라고 맞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을 내가 이제 감안을 해두고 이렇게 좀 플랜을 짜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기준인 거죠. 내가 그래도 오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싸게 팔았지만 내가 더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볼 거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기준이 있으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아까 외부적인 요인이 되게 강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에 이제 영향을 준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미분양, 뭐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런 데이터를 같이 보거든요. 지금은 이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거래량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어떤 걸 영향을 받냐면 심리에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근데 지금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금리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영향을 주고 이게 계속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 올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뭐 물건을 내놔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놔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지금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를 팔아야 돼? 버텨야 돼? 이런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기준선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뭐 부동산 매수를 할 때 딱 기준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뭐 상위 30% 안에 드는 곳이면 괜찮다. 저는 만약에 내가 그래도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내가 그 안에 드는 정말 괜찮은 곳을 했다면 굳이 이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끌하신 분들은 가장 큰 부담이 저는 대출일 것 같아요. 대출금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변동금리로 받을 수도 있고 고정금리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로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보통 더 낮거든요. 맞아, 더 싸. 근데 이게 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1년 갱신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작년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갱신이 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냥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랜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관망하고 있다가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오면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리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내려간다. 그건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심리가 정말 회복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면 이 심리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다운될 수 있지만 회복이 될 때는 한순간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 보면서 이제 거래량이 늦는 것 같다 이런 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게 멈추고 그쵸.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또 더 있어요? 지금 하락을 하는 이제 지역들 중에 정말 하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곳들이 그래요. 그 대구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수요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완판이 계속 나던 것이 이제는 계속 미달이 나. 전체 미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 괜찮은데 소진이 안 되니까 미분양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아무리 뭐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심리가 회복이 돼도 그 지역들은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곳, 정말 리스크가 없는 곳, 지금 미분양이 많이 줄어져 있고 향후 뭐 입주 물량이 없다거나 이런 지역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거를 멈추고 하락으로 조금 전환되는 시점을 이제 또 봐야 되고,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어서 공급량이나 아니면 미분양 지금 많이 쌓여있는 양이 갑자기 막 소진된다거나. 결국에는 미분양이 소진되는 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예요. 그런 지역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 찾아보고 계속 공부를 해두고 나중에 정말 내년에 정말 그런 기회가 오면 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역의 선택지를 계속 넓혀놓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저는 이런 지금 준비를 하실 때 임장을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광역시 같은 곳들 하락하는 곳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하락을 한다는 건 나중에 다시 그 지역의 상승 흐름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그동안은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역들이 하락을 하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너무 늦어요. 임장이라는 건 그냥 그 지역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들리는 건 그 일부일 뿐이고 근데 그 지역을 계속 가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쵸? 걸어보고, 상권도 보고, 하원거도 보고, 애들, 뭐, 가족들 데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런 지역들을 가볍게 계속 많이 가서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갈 때 손품 최소한 뭐는 좀 해서 가야 돼요?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 전날에 이렇게 정말 대형으로 임장지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매매가, 전세가, 주차 대수, 뭐, 그런 특징 다 적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가요. 그냥 가고 그냥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들고 가서 저희 뭐 아실이라던가 네이버 부동산 앱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찾아요. 아파트 여기가 이 아파트 평당가는 얼마지? 뭐 어떤 걸 봐야 될까 보고 아니면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뭐가 있지? 뭐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게 있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냥 찾아다녀요. 저는 임장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그 지역을 최소 3번은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쭉 보고 그 다음에는 뭐 9단위로 좁히던가 또 더 좁혀가지고 거기서 뭐 대상 아파트끼리 한 번 더 보고 뭐 다음에 갈 때는 거기서 내가 관심 단지에 좀 추려가지고 그 단지들만 또 보러 가고 그리고 이제 단지가 추려지면 그때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들리는 거예요. 좀 단계로 임장하면 좋고 그런 지역들을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세비지 작가님이 111 부동산이라는 투자 인력을 내셨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 보면은 뭐 긍정학원도 있고 오늘 본 경제기사 제목 이런 거 있네요. 공부한 지역. 이거 지금 저희가 작가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20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작가님 채널 구독 이제 해주시고 그분들 가운데서 내가 꼭 지금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